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부산 지역 일부 대학이 대규모 추가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부산대를 제외하고 12곳에서 신입생 2천여 명을 모집하는데 추가 모집에서도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중구 한 공사 현장에서 인근 성당의 담벼락이 갈라지고 앞으로 쏠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민은 불안에 떨고 있지만 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37.4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청약 경쟁률 7.6대 1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 전 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최근 부산 중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인근 성당의 담벼락이 갈라지고 앞으로 쏠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당 측과 성당에 오가는 수많은 주민은 혹여나 담벼락이 무너져 사고가 발생할까 불안에 떨고 있지만 공사는 계속 강행되고 있습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 영주동의 한 성당 담벼락입니다. 25m가량 되는 담벼락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성당 건물과 담벼락 사이 원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었던 공간은 카메라조차 들어가기 힘들 만큼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벽체는 곳곳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성인 손이 들어갈 만큼 벌어진 틈 사이로 담벼락 위쪽 도로에 땅속까지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주민들은 성당 바로 옆 공터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12월 초에 그 정도 됩니다. 약간 기울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성당 측은 행여 담벼락이 무너질까 봐 자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인명 피해에 대한 불안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기 담이 무너져가지고 어린아이들 이게 뛰놀고 하든가 하고 어르신들 숙회도 오시든가 하실 때 혹시나 인사사고 나는 게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구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업체는 부랴부랴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또 안전진단 결과 추가 피해 우려가 없다고 나와 공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피해는 공사 이후 복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조치는 우리가 해드린다고 했고요. 수기로 적어서는 아니지만 그건 해드린다고 했고 저 공벽도 공무 관련해서도 해드린다고 했고 원하는 라인대로 그렇게 공벽을 세워드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성당 측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건축 허가를 내준 구청에 적극적인 중재와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위험 요인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합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희들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공사로 인한 어떤 위험 사항이 있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 건축주한테 행정지도하는 부분입니다. 근본적으로 부서 가능한 시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 보고 제가 한번 챙겨보러 할게요. 이대로라면 공사 종료 예정인 11월까지 성당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원도심에는 오래된 건물이 많다 보니 신축 공사가 들어갈 때는 누구보다 안전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게 아무리 민간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된 건물 곁에서 이렇게 공사를 할 때는 구청에서 이런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공사 측에서 안전하게 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의 소통에 더해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청약 경쟁률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습니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청약 경쟁률은 37.4대 1을 기록해 전국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7.6대 1을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인 아파트는 부산 진구 양정동 양정자이 더샵 SK뷰로 평균 58.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부산에 이어 세종 36.8대 1, 인천 14.5대 1, 대전 11대 1 순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오고돈 전 부산시장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오 전 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정책특별보좌관과 신모 전 대외협력보좌관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검은 1심 선고에 대해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곳곳에서 멧돼지 출몰이 잇따르면서 올해 들어 멧돼지 81마리가 포획됐습니다. 22일 새벽 동구 범일동 안창마을에 멧돼지 8마리가 출몰했고 지난 5일에는 초읍의 한 중학교 인근에 멧돼지 3마리가 출몰해 1마리를 사살하고 나머지 2마리는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부산시는 겨울철 산에서 먹을 것이 부족해 멧돼지가 도심으로 내려오고 있다며 산을 찾을 때는 주요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멧돼지와 마주친다면 등을 보이며 달아나지 않고 나무나 바위에 몸을 숨긴 뒤 빨리 신고하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80개 대학은 수시와 정시에서 수험생을 충원하지 못하고 추가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부산 지역 대학 추가 모집 규모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는데요. 학생 감소 여파 지방대학에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다 보니 부산 내에서도 상위권과 중하위권 대학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올해 부산 4년제 대학 입시는 어땠는지 차선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차선영 기자, 현재 부산 지역 대학 현재 추가 모집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경쟁률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전국 대학에서 현재 추가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부산은 부산대학교를 제외하고 12곳에서 신입생 2,144명을 충원하지 못했습니다. 4년제 대학 일반 전형 기준으로 이 추가 모집 경쟁률 함께 보시죠. 네, 먼저 부경대학교입니다. 수시, 정시 경쟁률이 높았던 부산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이 추가 모집 경쟁률도 역시 높았는데요. 이 부경대학교는 일반 전형 21명 모집에 무려 1,346명이 지원했습니다. 경쟁률 64.1대 1을 기록했는데요. 인문 사회과학 계열의 경우는 최대 90대 1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23일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는 한국해양대의 경우를 보면 11명 모집에 280명이 지원해서 경쟁률 25대 1을 기록했습니다. 네, 제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계열, 이 부경대와 마찬가지로 해양인문사회과학 계열이었습니다. 네, 동아대학교 볼까요? 네, 24일까지 추가 모집 기간입니다. 일반 전형 20명 추가 모집에 현재 337명이 지원했는데요. 경쟁률은 16.85대 1이었습니다. 네, 대규모 추가 모집이 이뤄진 중하위권 대학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모대학 경우에는 이 추가 모집 인원 216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163명이 지원해서 0.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미달인 거죠. 부산의 또 다른 대학 120명 추가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자는 48명에 불과해서 경쟁률 0.4대 1이었습니다. 네, 중하위권 대학 일부 학과의 경우는 이 수시 정시에서 이 정원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경우 허다했습니다. 또 올해 전체 모집 인원의 20%가 넘는 학생을 추가 모집을 통해 뽑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도 있었습니다. 입시 전문가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서울권 같은 경우도 지난해보다 2배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보면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학력 인구 감소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선호도가 낮은 대학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에도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2차, 3차, 4차 추가 모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 그리고 비수도권 대학 또 이 부산 지역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인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네, 물론 학력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대학은 많은데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학생들이 소신 지원에 나서는 경우가 많아진 겁니다. 실제로 부산 지역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올해 정시 경쟁률, 이 수험생 수능 합격선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또 수험생들이 재수를 하더라도 이 수도권 대학이나 부산 내에서도 이 상위권 대학 선호하는 학과로 가고자 하는 분위기도 있어서 이런 대학 양극화 현상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미달 사태가 우려되는 일부 대학 경우에는 고심이 클 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네, 올해 수시 그리고 정시 또 이어지는 추가 모집까지 취재를 진행하다 보니까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진 대학은 내년 입시가 더 큰 고민이겠죠. 올해 입시 결과를 두고 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이 추가 모집을 해도 미달이 이어진 학과는 재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제대학교의 경우는 올해 반려동물 학과를 신설을 했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경쟁률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 취업과 직결될 수 있는 학과는 인기가 높았고 이과 계열 학과 지원자는 급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미달 학과에 대해서는 이 학과 재편 속도 붙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학령 인구 급감하는 상황 속에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입학 자원 다원화를 위해서도 각 대학에서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차선영 기자와 함께 부산 지역 대학 지원 현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케이블 TV 78개 권역 콘텐츠를 한 곳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역정보 포털 가지가 23일 오픈합니다. 가지는 세상을 가지다라는 슬로건을 표방해 만들어진 플랫폼으로 전국 케이블 TV 지역 콘텐츠를 한눈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정보와 소식을 담은 가지 뉴스와 지역 축제와 명소, 맛집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어디가지, 지역 채널 콘텐츠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가지TV, 그리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가지마켓으로 구성됐습니다. 가지 프로젝트는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추진하고 전국 지역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협력해 완성됐습니다. 한겨울 추위에 떨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진 속 시민들. 그러나 기다리던 버스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버스 회사가 가스연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약 2달 동안 운행을 중단해버린 전남 목포시의 모습인데요. 요즘 지방 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은 이동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고 버스 이용객도 덩달아 줄면서 버스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농어촌은 버스가 다니고 있어도 사정이 열악하긴 마찬가지인데요. 배차된 차량 자체가 적고 노선도 단조로워서 지나치는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걸어서 15분 안에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읍면 지역이 전국에 2,224곳에 달합니다. 사실상 자가용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방 소멸 위기와 맞물린 교통복지 문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23일 백스코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쇼가 개막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3 드론쇼 코리아에는 172개사가 참여하며 625개 전시 부스가 마련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전시에서는 도심 항공교통과 미래 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일상에 적용될 다양한 드론과 국방부가 선보이는 AI 기반 드론 전투 체계 등 미래 국방의 발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3일과 24일 이틀간 8개국 46명이 연사로 참여하는 컨퍼런스가 열려 드론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제와 K드론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 드론쇼 코리아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집니다. 22일 0시 기준 부산은 802명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날에 비해 66명, 일주일 전과 비교해 176명이 감소했습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0대 1명, 50대 1명을 포함해 총 9명이며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18.8%, 일반 병상 가동률은 4.3%입니다. 신규 재택 치료 환자는 788명, 현재 재택 치료 관리 인원은 3,957명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